자, 증권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리포트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꼼책 시간인데요. 첫 번째, 오늘은 어떤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옐런 회장의 의회 보고가 주고 있는 세 가지 힌트와 또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 옐런 회장의 보고가 있었죠. 어떠한 힌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힌트 살펴봅니다. 자, 고용시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된다면 금리 인상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 인상 발언이 나타나면서 금과 원유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바이오 소셜 미디어를 콕 집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주가도 바이오, 소셜은 급락을 했지만 클린 에너지는 반면에 또 조용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걸까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분들과 고강도 토크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옐렌 의장의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환율부터 업종까지 후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는데요. 환율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요. 우선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금리 인상 시점 예상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거라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상황인가요? 최근에 글로벌 IB들도 다 얘기하고 있었고 연준 위원들이 FOMC 할 때마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요. 점도표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분 보면은 내년에 어느 정도 금리가 오르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옐런 의장이 얘기했었던 부분, 맨 처음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었고요. 저금리 기조를 끌고 가겠다. 그런데 회복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금리를 빨리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점도표 한번 볼까요? 점도표 표 한번 먼저 보고 가죠. FRB의 점도표. 네. 이게 매번 FOMC 할 때마다 연준 위원들이 점을 찍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2014년 끝날 때 금리가 지금 이 바닥권에 머물 것이다 라고 본 사람이 한 사람 빼고 다예요. 내년에 2015년에 금리가 오를 거다. 1% 정도의 점이 제일 많이 찍혀 있죠. 한 1% 정도 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점이 다 개개인의 점인 거군요. 네. 16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 점이 어디 많아요? 2%하고 3% 사이에 네. 가장 점이 많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이 어디 제일 많아요? 맨 끝에 거. 4%에 제일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정상금리 4%에 육박할 거고 그 시기는 16년까지 2%에서 3% 사이에 위치할 거다. 근데 지금 연준이 얘기한 거는 금리 인상 시점. 경기의 거울,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아지는 속도가 있으면 당연히 금리 올려야 되겠죠. 최근에 글로벌 IB도 16년 쳐다보다가 15년 3분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당기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지 않았었고 아까 전에 고용시장 얘기했었으니까 또 고용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제가 말씀을 좀 이따 드릴 텐데 그 부분의 속도가 얼만큼 나느냐. 그리고 아까 전에 리포트에서 봤었던 것처럼 일부 콕 찍어서 시장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럽지 않은데 소셜 쪽하고 바이오테크 쪽이 조금 거품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으니까 그 부분의 여파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옐런 의장이 한마디 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는 건지 놀란 건지는 반응이 나왔으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힌트는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도 없었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실업률 6.1% 그리고 엔드가 아니라 오하죠. 아니,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2% 이내. 그러니까 2%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1.6%, 1.7%인 상황에서 그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한다는 것은 일단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 부분이 아니라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근데 뒤로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키는 실업률보다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대 이상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 이 초저금리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그리고 뭐 처음에 의장의 말 실수였는지 초보 의장이어서 그랬는지 뭐 6개월 발언 그 이후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월 달에 테이퍼링이 완료된 다음에 6개월이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상 시기가 나타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시장의 반응을 어느 정도 보이니 사실은 바이오 섹터하고 SNS 섹터가 반응을 보이니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좀 연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보는데 최근에 재밌는 데이터가 좀 있더라고요. 뭐 미국에서는 셰일가스 때문에 이제 에너지 쪽에서는 물가를 억제력이 상당히 기여도를 셰일가스에서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WTI가 정체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 대체할 수단이 점차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게 기여한 것처럼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이후에 최근에 나왔던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SNS라든가 소셜 커머스가 물가 상승률을 억제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일물 이가는 차익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구에서 사과를 5,000원에 팔고 서울에서 10,000원에 팔면 대구에서 5,000원에 사과를 사다 서울에서 팔면 5,000원의 차익 거래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일물 이가는 차익 거래의 기회인데 SNS나 소셜 커머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정보 공유 때문에 그 차익 거래의 기회가 거의 없어지는.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억제가 되는 그런 우리한테 기회가 점차적으로 온라인 쪽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뭐 심지어 요즘엔 라면도 반 가격에 팔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면 활용될수록 물가 상승률은 억제된다라는 최근에 리포트가 있어서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셰일가스는 계속 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느냐.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전부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앨런 의장의 어떤 발언 때문에 근데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슈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바로 SNS와 바이오주들의 고점 논란, 이 밸류가 고밸류다라는 어떤 내용들, 너무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나서 뉴욕 증시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두들겨 봤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보였는지. 근데 네. 그렇게 또 많이 빠진 종목도 없더라고요. 근데 유난히 좀 우리나라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잠깐 한번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참고적으로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참고적으로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한다면 항상 절대적인 어떤 그 업종 지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 위에 게 나스닥 생명공학, 그다음 아멕스 생명공학, 그다음 S&P 헬스케어 지수인데요. 저게 종목이 아닙니다. 업종 지수예요. 그동안 거의 2, 3년 동안 뉴욕 증시를 주도했던 종목들이면 업종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랐다가 오늘 이런 발언이 나오고 나서 한 1, 2%대 하락이 나왔는데 그렇게 크게 또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도 누군 또 그러더라고요.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조정의 빌미를 제공했다. 네.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다음 그림도 보시면은 종목들도 본다면 바이오젠, 암젠, 그다음 길리어드 사이언스 되게 유명한 종목이었죠. 예전에 4월경에 그때 나스닥에서 거품 논란, 버블 논란이 일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질리드라고 하는 그 에이즈 치료제죠. 근데 이 종목 주도로 해서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금 또 고점 돌파하면서 저기 신고가에서 오늘 보니까 1%밖에 빠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매우 민감한 소재였고 정말로 뉴욕 증시의 어떤 시장 참여자들도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과연 이 정도의 조정으로 끝났을까? 물론 오늘 밤에도 물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든지 페이스북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고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에 어떤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시장은 물론 지금 금리 이야기나 이러한 것들 이야기, 앨런의 어떤 입김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나라 자체만의
시장의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또 안 좋은 이런 루머성 이야기들 그런 게 더해지고 하다 보니 민감하게 반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뉴욕 증시에서는 물론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민감하게 종목들은 반응하지 네.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좀 사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이 나온 지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연준이 네. 주는 힌트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예전에 96년도에 그때 당시 그 연준 의장은 옐런 그린스펀이었는데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때 다우지수가 제가 적어왔는데 6,437.9p. 네. 그러다가 이게 요 시기가 96년도 12월 5일이었는데요. 네. 98년도 7월 20일 날 9,367p. 시장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2거래일 동안 21%가 빠졌습니다. 32거래일 동안 21%가 빠졌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얘기한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갖다 때리는데 20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상당 부분 나중에 영향이 미쳤다. 그러니까 어제 나온 얘기가 어제 바로 박살나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시장에서 소화 과정을 거치다. 그 시점이 언젠지는 정확히 못 박을 수 없지만 반응이 오긴 오더라. 그냥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기에는 연준이 뭐예요? 우리 경제학 책 읽어보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실 텐데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을 다들 아실 거예요. 시장 가격은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간섭하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이 알맞게 맞아 떨어져서 가격을 형성한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주식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보이는 손이 있어요. 네. 보이는 손. 우리 뭐 격언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 맞서지 마라. 네. 연준이 어떤 인물이에요?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의 발권력을 가진 곳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장이죠, 장. 그러니까 미국이 따라오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의 의장 자넷 옐런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에서 금리를 다소 좀 빨리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바이오 쪽하고 SNS 쪽은 밸류가 좀 높네요. 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오늘 밤에 부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의 상승 탄력을 꾸준히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옐렌 회장이 소셜미디어와 바이오 관련 일부 종목들을 고평가 상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저희가 관련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소셜미디어주와 바이오 테크놀로지주에 대해 거론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 관련주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이버의 경우 라인 IPO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3.39% 내린 79만 9천 원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자,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시젠이 전날 대비 6%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젠백스, 휴온스, 메디톡스도 3에서 4%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연준이 특정 업종에 대해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의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요. 주식시장의 과열에 대한 선을 긋는 의미로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하락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그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라인의 IPO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여전한 상태고요. 바이오 업종의 경우 미래 신약 가치가 선반영된다는 특성이 일반적이라 고평가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자, 과연 SNS와 바이오 관련주의 움직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옐렌 의장의 입김은 과연 종목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자, 특정 업종을 언급했습니다. SNS 업종부터 저희가 좀 살펴볼게요. 네이버가 라인 IPO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전에 우리 이거 한번 하지 않았어요? 예. 네. 예,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예. 했죠. 그때 네. 했었죠. 예, 뭐 도쿄 증시에 상장한다 아니면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더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 주가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같이 연동돼서 얘기했었는데 뭐 오늘 또 SNS 관련주와 바이오주 섹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네이버 주가도 80만 원 언더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논제거리는 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그때와 지금 시가
시각이나 스탠스가 개인적으로 두 분은 바뀌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뀔 건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뭐 지금 현재 SNS 주가의 거품 논란 그거는 상대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가치를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 회사가 독보적인 게 아니라고 하면 경쟁사나 그 옆에 경쟁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는 게 네. 시장이고 시장 논리인데 네. 뭐 그 포드나 아니면은 GM이나 그 회사나 아니 닛산이나 현대차 주가를 비교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SNS 주가를 논할 때 네이버의 주가를 논할 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위챗 그런 주가와 같이 논하는 게 합리적인 발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라인의 주가 가치 그러니까 도쿄 시장에 연내에 상장할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나스닥이나 일본 시장에 일단 IPO 신청서를 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까지는 공시를 하겠다라는 게 네이버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투자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라인의 가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다들 알듯이 23조에서 28조 정도 사이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의 지금 시가총액이 27조이기 때문에 사실 라인이 100% 자회사이고 그런 것을 IFRS를 도입했을 때 뭐 결국에는 자산 가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있을 수 있으니 네이버 주가는 100만 원 주식 목표가 타당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거를 네. 알고 싶고 뭐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강이다 또는 뭐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네. 또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뭐 정유주라든지 뭐 셰일가스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철강 가격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국제 철강 표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철강주의 어떤 움직임이 같이 연동돼서 지금 뭐 US 스틸 그룹이다 물론 뭐 다른 이야기도 물론 있겠지만 US 스틸 그룹이라든지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라든지 우리나라의 현대제철 포스코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딱 잘라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이 빠지는데 왜 네이버가 빠져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물론 같은 시장에서 같은 시장은 아니지만 같은 어떤 그 주식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토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행 지표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시장 내에서의 어떤 뭐 밸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그 각기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주도 그렇습니다. 오늘 CJ라는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 CJ는 약간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리점을 세워갖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니까 네. 영향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도 미국 회사니까 네. 좀 영향이 좀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거 바이오에서는 이게 왜 빠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심리가 악화돼가지고 전부 다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장 후반에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는데 거기서 반등이 못 나간 놈도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 반등이 나간 놈들은 분명히 어떤 뭐 다르게 평가를 받고 좀 움직이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구분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기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그칠까요? 뭐 저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저도 야 이게 그게 큰 영향. 물론 라인 상장 기대감 때문에 시초가를 빵 띄워서 시작을 했다가 장대의 음봉이 확 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정말 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만의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말고 그 종목만 보면은 물론 뭐 이 네이버는 오늘 같은 날도 사야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장사라도 시장이 밀리면 뭐 힘쓸 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파도는 좀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좀 뭐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예전에 우리 네이버 한번 방송했을 때도 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 마지막 불꽃놀이패가 라인 상장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네이버를 사는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포털 네이버를 보고 사는 게 아니죠. 네. 라인 보고 라인. 사는 겁니다. 네. 라인. 근데 그 라인을 띄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라인을 띄어내면 물론 지분법 이익만큼 여기다 지분법 평가이익을 잡을 테니까 실적은 들어올 텐데 이 수급적인 수요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인이 좋아서 이제까지 네이버를 샀었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네이버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라인 사면 돼요. 그렇잖아요. 라인을 따로 띄어냈으니까.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라인 사면 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네이버를 살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나스닥 아니면은 우리 도쿄 증시에 상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더 선호한 거는 나스닥이었잖아요. 페이스북 상장돼 있는데 같이 들어가가지고 좀 큰 데서 놀게 해라. 이미 일본을 상당 부분 먹어치운 라인이 일본에 나가서 뭘 더 얻겠느냐. 큰 미국 시장으로 나가서 페이스북에 견줄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나스닥이 아니죠. 도쿄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 라인이 나스닥에 상장될 거야. 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의 상장이 마지막 불꽃놀이패라고 보고 있었고 그 부분이 다가왔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약간 다운그레이드로 들어오는 거 아니냐. 나스닥이 아니고 네. 뭐 도쿄 증시 쪽이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맞춰서 오늘 매물 나오고 이 매도물 쏟아진 것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는 대목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옐런 의장의 얘기 이것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조정이 나온 게 아니라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 시진핑 주석이 왔다 갔잖아요. 네. 그때 우리나라 카카오톡 그리고 그 라인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어요. 네. 중국 내에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고 시진핑 주석이 돌아가면 그 오픈돼서 서비스가 원활해야 되는데 아직도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요?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네. 이 내용이 결국에는 오늘 주가 조정의 빌미를 보인 게 아닌가. 네, 이게 정확한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는 것까지는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놓고 봤을 때 우리 라인에 대한 성장성은 중국에 대한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태국, 대만, 일본이 가장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별그대가 가면서 라인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됐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주석 방한 때문에 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리스크 요인이 하나 발견이 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옐런 의장 발언보다는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더 큰 것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좀 다른 또 분석이 나온 것 개인적으로는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는 항상 뭐 이런 회사들한테는 있었던 내용이고 그런 요인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결국에는 공모하면 IPO 하게 되면 네이버가 그 돈을 고스란히 안 넣을 거고 공모한 자금으로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공모한 어마어마한 자금을 네.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펼 것이고 어떻게든 그 선점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금 총알이 마련되기 때문에 네. 일단 네이버와 라인의 IPO는 긍정적이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리포트 내용들은 거기에 밸류에이션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네.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빨리 바이오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바이오주는 일반적인 좀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주라고 해서 또 이렇게 다 싸잡았고 모든 걸 다 그냥 무슨 뭔가 뭡니까 원격 진료기도 바이오주고 신약 개발하는 것도 네. 바이오주고 딱히 이렇게 싸잡아서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가만히 보면 내추럴 엔도텍, 바이오스페이스 주가 엄청납니다. 그런 종목들은 헬스케어와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은 그거죠. 백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성 갱년기 질환 네. 하는 그 건강 기능 식품이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신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 2상이다 3상이다 그런 것을 자나깨나 기다리고 미 FDA 승인이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거 기다리는 회사랑은 틀린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고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그렇게 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말하고 싶은 요점이 뭐냐면
미국에서 바이오주의 어떤 고점 논란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들이 흔들렸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심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내 몸 상태가 또 정신 상태가 취약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 정말 똑바르게 정말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가위도 안 눌린다고 하는데 그 정신력이 강하고 몸 상태가 올바른 애는 네. 이런 아무리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흔들리는 놈들은 버려야 되는 놈들인 네. 거고 오늘 같이 이런 흥분하지 날에도 마세요. 네. 오늘 같이 네. 이런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놈이 정말 되는 놈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옥석을 가려주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위 얘기가 나가지고 잠깐 제가 흥분을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헬스케어냐 아니면 이 바이오냐 아니면 또 신약 개발 업체냐 이런 것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옐런 의장의 이제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저희가 한 분씩께 좀 여쭤볼게요. 네.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고용 시장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아까 전에 네. 저 리포트에서도 고용 시장이 개선된다면? 계속적으로 네. 회복을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단서를 그거죠. 달았거든요. 고용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뭘 벌어야 쓸 거 아닙니까? 좀 소비가 돼야 뭘 찍어낼 거 아닙니까? 찍어내려면 사람 고용이 돼야죠. 이게 선순환인데 지금 자신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이거 사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제가 그림.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캡처를 하나 떠왔는데 네. 요거 하나 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다 영어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제 영어 되게 있었군요. 잘하나 보다. 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최근 고용 보고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저 뒤에 TV에서는 앵커가 신이 났어요. 네. 그런데 실업급여 받으라고 줄 서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화가 나 있네요. 예, 썩 좋지 않아요. 줄도 기네요. 저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6월 실업률이 6.1%였어요. 08년도 9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5.5%를 연준이 생각하는 완전 고용의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0.6%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지난달에 몇 개 줄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달에 비농업 고용자 수는 28만 8천 명이 네. 늘었어요. 네. 정규직 자리는요 52만 3천 개가 줄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는요 80만 개가 늘었어요. 이 차이만큼 비농업 고용자 수가 늘어난 거야.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들어가서 보면 이건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 시장 평가니까 오바마 케어를 걸고 넘어집니다. 오바마 케어가 주간 기준으로 3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고용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30시간 이상은 해줘야 돼? 29시간씩 돌리면 되겠네. 파트타임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일자리가 취약해지고 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연준이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저금리를 계속 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 거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날 것처럼 연준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고민은 크지 않다. 네. 어느 정도 안정되는 그림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이제 요점만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빨리 돌려달라고 해서. 예. 예. 일단 제 생각에도 고용 그런 부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장에서 계속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적응해라. 우린 이런 방향과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 적응해라. 그러다가 막상 그런 때가 되면 시장에서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한 힌트를 계속 주는 것 같으니까 시장은 갈자리를 가고 앨런 원장도 할 말을 했구나.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하고 싶습니다. 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했던 말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이하 동문이고요. 우리 앞서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다 이하 동문이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일단은 외국인 매매 동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도 물론 뉴스플로우로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외국인 매매 동향이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 급등하고 있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될 겁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옐런의 입김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희 유료 문자 샵 8181로 의견 받고 있으니까요. 좋은 의견 뽑아서 아이스크림 모바일 무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증권사 리포트 꼼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